네,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가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3천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는데요. 침체했던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 이제는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 한국 주식 시장의 오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아니 똑같이 10,000원을 버는 회사인데 왜 미국에 있으면 20만 원이 넘어가고 한국에 있으면 14만 원 받기도 바쁘냐. 머리는 좋은데 어떻게 시험을 못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머리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이 끌어올린 거품일까요?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일까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사실은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성장 없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5천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5천 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10,000, 20,000이 갈 수 있느냐. 코스피 5천을 향한 꿈. 이번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한국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 궂은 날씨에도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별도 연령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바로 주식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인데요. 얼마 전부터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는 남경은 씨는 그동안 주식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세대 중에서 우리 엄마 친구 중에 부자들은 전부 다 부동산 부자들이거든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아예 그냥 그런 금융 쪽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주식 투자 입문자들을 위해 금융 기본 지식과 실전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 주식은 싸게 거래될까? 왜 미국 주식은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왜 한국 주식은 싸게 거래될까?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거나 제일 중요했던 건 주주들의 권리가 그동안 무시되어 왔죠. 최근 상승장이 이어지고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신규 수강생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그 정권이 일단은 되게 자본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면 우리나라도 그 미국처럼 되게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동산을 사기에는 이제 규제도 많기도 하지만 그다음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넣을 수가 있고. 지난해 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적 여파로 2,300선에 마감했던 코스피는 올 상반기 3,000선을 돌파하며 2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역대 최고 기록은 2021년 7월 3,305포인트. 이후 고전을 거듭하다 4년 만에 3,200선을 넘긴 건데요.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과 지금의 상승장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여기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지금은 추가적인 주식 투자 인구 유입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분들이 자금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요. 무엇보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어떤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부동산보다 금융 자산의 비중이 더 큰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영끌을 해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었지만 주식 투자는 투기 혹은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높을 때 넣었다가 좀 떨어졌다거나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예적금으로만 이제 저금을 하고 주식은 국내 주식은 그렇게 오르는 폭이 크지 않으니까 좋은 거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안 하고 있어요. 안정성 자산만 좀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는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탓에 소비 여력이 없고 생산적 자산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건데요. 부동산 자산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입된다, 그리고 거기서 순환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국가 경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사고 판다고 해서 GDP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능은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AI 아니면 뭐 반도체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한국 증시에는 만년 박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자조적인 오명이 따라붙었는데요.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게 아니라 저평가됐다는 건데 그 근거는 뭘까요? 흔히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볼 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게 매겨져 있다고 보는데요. 이 비율이 높으면 시장에서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고요. 또 이 비율이 낮으면 시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PBR 자체는 이게 저평가되었냐 고평가되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정말 매출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밖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장님이 매출이 높다고 하는데 이제 매출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야. 통상 주가와 자산 가치가 똑같은 1도 저평가로 봅니다. 미국은 4.8, 중국과 일본 다 1.5지만 한국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주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10,000원을 벌어들인다. 1년에 10,000원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평균적인 주가는 보통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됩니다. 미국 같으면 1년에 10,000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예요.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크죠? 이 가격 차이가 왜 나타났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지배구조, 이상한 지배구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오너 중심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오너이자 경영진이고 이들이 임명한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구조입니다. 회사에 투자를 한 수많은 소액주주들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대다수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제적인 경영과 지배는 소수의 주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매년 수십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해도 여러한 이익들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제값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2022년 LG화학은 전망이 좋은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할 상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 소액 주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주를 배분받지 못했고 이듬해 모 회사 LG화학의 주가가 반토막 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는데요. 상장하는 것은 이게 공기업, 공적 회사로 되는 건데 모든 주주들한테 공정하게 이익이 나면 배분을 하고 배당도 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다 빼먹고 주주들한테는 쥐꼬리 배당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만 하면 내리고 또 오르려면 내리고 그게 20년 박스 P의 그 주요 원인이죠. 소액 주주의 이익과 권리가 무시되는 이런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바로잡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합니다. 이제 기업 이사들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아우르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요.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예전에는 주로는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절반 정도가 상법 개정으로 투자 및 M&A를 축소할 거라고 답했는데요. 이게 회사 이익과 배치됐을 때 이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실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 이사들한테 굉장히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사상, 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이사분들이 되게 지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은 좋은데 강화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사의 진취적인 경영 의사결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사의 경영이 소극적인 경영으로 위축되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액 주주의 권한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효성 있는 전환점이 되려면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 이익이라는 거를 단순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중요하고요. 이게 정말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불만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당인데요. 사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배당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왜 하냐? 얘네들이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벌어들인 수익을 잘 나눠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더 많이 배당을 해줄 것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국은 회사 순이익의 42%를 배당으로 나눠주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26%에 불과합니다.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현행소득세법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때문에 배당을 안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배당한다. 그러면 그 오너들이 100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50%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배당 안 하려고 그러죠. 차라리 그걸 내부에 유보해가지고 자기 연봉 올리고 또 가족들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배당 대신 그런 사익 편취를 하는 게 많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세율도 높은 것도 있지만 이중과세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건 이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배분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냅니다. 주주 단계에서 또 배당 단계에서 49.5%가 붙으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분리과세를 많이 시행을 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주식 보유 상위 1%가 배당 소득 전체의 약 70%를 가져가는 만큼 분리과세의 감액 효과가 주로 대주주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액 주주들조차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결과물로 인해서 배당이 늘어나고 또 배당이 늘어나면 주가도 올려주니까 이중의 혜택을 소액 주주가 받는다 해서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제 합리화나 주주 친화적인 방향의 어떤 경감책으로 보는 게 옳지 않느냐.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센 상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식을 부동산처럼 유망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증시 부양 정책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산업의 체질을 바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서 금융업이라든지 또는 뭐 AI라든지 이런 선진 산업 자체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투자 트렌드가 예전에는 플랫폼 기업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동안 또 바이오가 투자 트렌드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AI, 로보틱스 이쪽으로 가는데 이런 정말 성장성이 있고 혁신적인 개발을 하는 이런 기업들에만 지금 돈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글로벌 투자 트렌드는 계속 성장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가치주, 즉 현금 흐름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이런 혁신, 미국에서 AI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좀 차이가 있다, 디스카운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여기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200만 원만 넣고 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리딩 해주는데 정말 20만 원, 40만 원을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입금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그만큼 더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된 미영 씨는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는 리딩방 일당에 속아 9천만 원을 건넸고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받고 왜냐하면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해주셨고 상장 예정인 주식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벌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주가 조작 책임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가짜 호재성 주식 스팸 문자 부당이득 규모만 사상 최대인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은 리딩방 등의 투자 사기로 이어집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게 내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막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박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요것의 전제는 결국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반을 신설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던 조사, 심리 기능을 합쳐 신속 대응하고 과징금 2배 부과, 신상 공개 등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입니다.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 내리도록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금융회사 영업정지를 부과하여 시장에서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개인 투자자 1,400만 시대. 지난달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재테크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가 주식이라고 답했습니다. 2000년 이후 14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주식이 부동산을 앞선 건 처음인데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하루 안에 샀다가 파는 당일 거래라는 게 그 방증인데요. 뭐 이 주식 사면 10배 올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 전부 도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도박할 때 짜게 거세요. 오래 거세요. 그걸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소위 대박, 한탕을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닌 안정적 금융 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식들을 가격을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온 국민이 그 베네핏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식이 좋아지게 되면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또 살아나죠. 그러면 선순환이 되죠. 그럼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또 끊임없는 그런 거죠. 코스피 2000이 3000을 넘어서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코스피 5000 달성. 제작진이 만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솔직한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그걸 갈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기업들과 또 이제 투자자들이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5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도 3천인가? 지금 거의 역대 최대로 오른 거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4천은 저는 4천 포인트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얼마만큼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느냐,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로 회복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정말 이렇게 계속 센티멘트가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합니다. 5,000포인트를 부양을 했다고 합시다. 부양했는데 이게 나중에 펀더멘털랑 괴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주가가 꺼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년, 2년 안 좋을 때가 있어도 다시 반등하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닌 신뢰와 성장일 텐데요. 코스피 5000 목표. 한국 주식시장이 기업의 생산적 자산이자 국민의 든든한 안전자산이 되는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